지방선거 30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접경지역 주민 삶. 정범진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희비를 낳고 장안에서는 이번 선거가 2028년 총선과 2030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필자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접경지역 후보자들에게 접경지역의 생명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정책 준비 여부 및 참여를 요구하는 기획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후보자와의 정책 협약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주최 측의 능력과 준비 부족, 시일의 촉박함,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7대 정책과제, 전환 전략에 대한 대중적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사전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전 기획을 통해 선정한 정책 과제는 모두 7개 분야로 생태계 복원,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 지역순환경제 구축, 민관군 협치 지역 공동체 건설, 남북 긴장고조 행위 금지 및 평화협력 모색, 직접민주주의와 자치권 확대, 접경지역 통합 거버넌스 제도화 등이었다.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여기에는 난개발과 ASF 울타리 등으로 훼손된 접경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유무, 접경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의 전면 유기농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보관, 늘어나는 군 유유지를 지방정부로 귀속시켜 주민 중심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고 녹색산업 및 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등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또 민관군 상설 협치체제를 제도화하여 국방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군의 역할을 확대하며 접경지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긴장고조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교육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리고 남북 간 재난 대응 협력 모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자치권 강화, 부처 간 지역 간에 나뉘고 막힌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접경지역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화된 통합 거버넌스 구축 요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획한 의도는 명확하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2중 3중의 규제는 그대로이고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와 관해서 입안한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소음,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군사훈련은 일상의 삶을 파괴한다. 군부대 이전과 축소로 남겨진 유유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다. 요동치는 남북 관계 속의 평화경제 통일경제 특구는 희망 고문이 되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현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명과 평화에 이로운 민주적 방식으로 재구성 재설계할 것을 후보자에게 주문하고 향후 함께할 것을 약속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다. 접경지역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생태계 보전은 개발 요구에, 산업구조의 생태적 전환은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재벌기업 투자 유치 호언에 밀려났고 철도와 도로, 시설 조성 계획은 지면에 차고 넘친다. 녹색산업 육성 정책은 무늬만 존재하고 주거 정책 등은 아예 차이가 없다. 그나마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안전한 노동과 기본소득, 공유 재생에너지 등을 약속한 것을 위안으로 삼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서는 찍을 후보가 없었고 비례 역시 선택받지 못했다. 물론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전국적으로 성취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들레 지면에서 지구공동체의 생명위기, 인류 공동체의 극단적 양극화, 한반도 공동체의 전쟁 위기라는 삼중구에 처해서도 대중의 정치적 선택지로 다가서지 못한 생명평화운동의 무기력과 부재를 고통스럽게 토로한 바 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물론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감옥에 갔고 광장의 촛불과 남태령의 눈 내리는 밤 하얀 등신불은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조선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생떼 같은 목숨을 보내고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두 나라라는 헌법을 만들어 공표했다. 이남 으뜸머슴의 비서실장은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러 다니고 영혼 없는 언론은 수주액을 자랑한다. 주가는 폭등하여 코스피 지수는 1만을 넘보고 누군가는 성과급으로 수억 원을 챙기지만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터로 나간 가장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모순과 위기는 총체적이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그만큼 단기간에 해법이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 와중에도 일상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포장만 달리하여 4년마다 내놓는 후보자의 공약에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다. 오로지 자신이 내건 온갖 공약에 유권자가 걸려들기만 바라고 당선과 동시에 주객이 전도되는 현실은 반복된다. 한 후보자의 공약 안에서 개발과 보전은 충돌한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 파멸을 향한 질주를 멈출 것을, 그리고 접경지역을 포함해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생명평화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전환 전략의 부재는 이것을 화두로 삼아 마을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7대 정책과제 제시와 협약 추구는 전환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개헌이나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협약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다. 해당 협약이 실천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관심과 압박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협약은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시기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역시 화려한 수사에 가려진 거대 양당의 정치 노름에 진보정당과 생명평화운동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존재감은 물론 대중의 선택지로 다가서지도 못했다. 나의 삶터인 마을과 지역, 직장에서 생명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실천과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한 우리 운동의 미래는 없다.